한국인들 믿을 게 못 된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 기술을 조롱했습니다. 싸구려 짝퉁이라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추락하지 않았는데 결함 보고서가 나돌았고 필리핀은 도입을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이 공개한 단 하나의 문서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어느 나라도 인도네시아와 손잡으려 하지 않았고 국제방산협력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실패 기록까지 전부 공개하는 정직함이었죠. 미국 조사관조차 경악했던 투명성의 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월요일 아침 국방부 사고조사국에 출근했을 때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헤일 무기체계 사고조사관으로 워싱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전투기 추락이나 미사일, 오작동 같은 사건들을 다루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국제안보 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KF-21 보람의 구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저는 의자에 앉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요약본이 나왔어요. 치명적 구조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그 문구가 계속 반복됐죠. 날개 연결부 응력 집중, 동체 피로 누적 위험, 고기동시 구조 한계 초과 우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분석 방법론이 나와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말이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냥 결론만 있었어요. 가능성이 있다, 우려된다, 위험하다. 단정적인 문장들만 가득했죠. 저는 50페이지를 다 읽었습니다. 단 한 장의 비행 로그도 없었어요. 센서 데이터도 없었고 구조 해석 결과도 없었죠. 있는 건 결론뿐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사고 보고서는 데이터로 시작합니다. 추락했다면 잔해를 분석하고 블랙박스를 복원하고 비행 기록을 재구성하죠. 결함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근데 이 보고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표지로 돌아가 날짜를 확인했어요. 발행일이 적혀 있었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필리핀 국방부 요청으로 작성됨. 필리핀이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필리핀 국방부 KF-21이라고 쳤죠.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기사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의회 전투기 도입 법안 표결 연기, 안전성 우려 제기돼. 두 번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야당 의원들 KF-21 안전성 재검토 요구, 국제 전문가 보고서 인용. 저는 화면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필리핀이 막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점에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는 다른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KF-21 인도네시아. 결과가 나타났어요. 기사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인도네시아.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미납 지속, 한국 정부 협상 난항. 3년째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냈다고 했죠. 그러다 최근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KF-21 언급 회피, 공동개발 참여 여부 불명확.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돈을 안 냈고 이제는 말도 안 하고 있었죠. 프로젝트에서 빠지려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필리핀 앞에 결함 보고서가 나타난 겁니다. 사고 보고서는 사고 후에 나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근데 이건 사고가 없는데 나왔어. 전화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에 있는 동료한테 걸었어요. 마크, 나야, 루카스. 그가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KF-21 관련 정보 있어? 제가 물었죠. 한국 전투기. 뭘 알고 싶은데? 최근에 사고 있었어? 추락이나 결함, 발견 같은 거.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없는데. 그가 답했습니다. 시험 비행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양산 준비 단계래. 특이사항 없어. 사고 기록도 없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전혀. 마크가 확 답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있어. 왜 그래?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니야. 그냥 확인 좀 해본 거야. 고마워.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치명적 구조 결함이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짚었죠. 사고는 없었습니다. 결함 발견 기록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서는 있었죠.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없음, 데이터 없음, 결론만 있음, 타이밍 완벽함, 필리핀 표결 직전, 인도네시아 참여 불명확.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사고 보고서가 아니다. 정치 문서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창밖을 봤죠.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엔 작성자 명단을 봤어요. 국제안보 컨설팅 그룹 수석 분석가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모두 익명이었어요. 실명이 하나도 없었죠. A 박사, B 박사, C 박사, 알파벳으로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이름을 밝힐 겁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평판이 걸린 문제니까요. 근데 익명이라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다룬 사고 보고서들을 꺼냈어요. F-35 엔진 화재 사고, F-16 랜딩 기어 고장, 헬기 로터 파손 모두 펼쳐서 비교해봤습니다. 진짜 보고서는 달랐어요. 첫 장부터 데이터가 나왔죠. 비행시간, 고도, 속도, 센서 판독가, 그래프가 있었고 사진이 있었어요. 분석 과정이 단계별로 설명돼 있었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했습니다. 근데 KF-21 보고서는 정반대였어요. 결론부터 시작했고 과정은 생략됐죠. 증거는 없고 주장만 있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변명이야. 점심시간에 국방부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사서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보고서의 목적이 뭘까요? 만약 정말 결함이 있다면 한국한테 알려야 합니다. 조용히 수정하도록요. 근데 이건 공개 보고서였어요. 언론에 배포됐고 의회에 제출됐죠. 목적이 수정이 아니라 공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필리핀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죠. 한국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제 머릿속에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였어요. 프로젝트에서 빠지려는 나라, 돈을 안 낸 나라, 말을 안 하는 나라. 만약 KF-21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물을 겁니다. 왜 분담금을 안 냈냐고요? 계약을 왜 어겼냐고요? 인도네시아는 계약 위반국으로 낙인 찍힙니다. 하지만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요?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오히려 잘 빠져나왔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어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두려워한 건 프로젝트 실패가 아니었어요. 성공이었죠.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어긴 국가로 기록되는 것, 그게 진짜 악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죠.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된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일주일 전이었죠. 그날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날 필리핀 의회에서 국방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어요. KF-21 도입 비용이 포함된 예산안이었죠. 우연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표결 하루 전에 결함 보고서가 나왔고 표결은 연기됐죠. 뉴스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검색창에 날짜를 입력하고 KF-21을 쳤죠. 기사들이 시간 순으로 나열됐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한국 언론이었어요. KF-21 양산 1호기 출고 임박. 최종 시험 성공적. 날짜를 보니 보고서 공개 이틀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클릭했어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KF-21 관련 질문에 답변 거부. 같은 날 기사였죠. 장관이 의회에서 질문을 받았대요. KF-21 참여 계속하냐는 질문이었는데 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리핀 국방위원회 최종 표결 준비. KF-21 도입 확정 전망. 보고서 공개 하루 전 기사였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야당도 찬성 입장이고 예산도 확보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성공 단계로 가고 있었습니다. 양산이 시작되려는 참이었죠. 필리핀은 도입을 결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통과 직전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공동개발 파트너인데 입을 다물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고서가 터진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산된 거야. 다른 검색을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웹사이트에 들어갔죠. 보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 6개월치를 쭉 훑었어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KF-21 언급이 자주 나왔어요. 공동개발 파트너십, 기술 협력, 미래 전망 같은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싹 사라졌습니다. 단 한 번도 KF-21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마치 프로젝트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타임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로로 선을 긋고 날짜를 표시했어요. 3개월 전부터 시작했죠. 3개월 전 인도네시아 KF-21 언급 중단, 2개월 전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거부 공식화, 1개월 전 한국 양산 준비 발표, 2주 전 필리핀 표결 일정 확정, 1주 전 결함 보고서 공개, 표결 연기,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그런데 한국이 성공 단계로 가자 급해진 겁니다. 필리핀까지 도입하면 프로젝트는 대성공이 되죠. 그러면 모든 시선이 인도네시아로 향합니다. 왜 약속을 안 지켰냐고 물을 거예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였어요. 루카스 지금 뉴스 봤어? 뭔데? 제가 물었죠. 필리핀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했어. 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KF-21 도입 재검토하래.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표결 중단하자고 난리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작됐구나. 어떤 근거로? 국제 전문가 보고서래. 마크가 답했습니다.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나 뭐라나. 의회가 발칵 뒤집혔대. 그 보고서 나도 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엉터리야.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 정치적으로 만든 거라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모르잖아. 마크가 말했어요. 전문가 보고서라고 하면 믿지. 안전 문제라고 하면 더 믿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어요. 야당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가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국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수십억 달러 들여 사야 합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야당 대표가 계속 말했죠. 우리는 표결을 연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들은 몰라요. 이게 조작된 보고서라는 걸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요. 다른 탭을 열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반응이 궁금했죠. 기사가 몇 개 나왔습니다. 필리핀 KF-21 도입 지연 가능성, 안전성 논란 제기돼. 한국 방위사업청 입장 표명 예정. 댓글을 봤어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헛소리를 퍼뜨리냐? 증거도 없이 결함이래.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다. 저는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입장을 찾아봤어요. 방위사업청 웹사이트에 들어갔죠. 보도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짧은 문장 몇 줄 뿐이었습니다. 최근 제기된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KF-21은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국제 기준을 충족하며 안전성이 검증됐다. 추가 질문은 공식 채널을 통해 문의 바란다. 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다라고요? 반박도 제대로 안 하고 해명도 부족했죠.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보통은 강하게 대응할 텐데요.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하고 공격하죠. 근데 한국은 그냥 한 줄 성명만 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을 정리해봤어요. 인도네시아는 빠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계약 위반으로 찍히기 싫어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로 만들려고 하죠. 필리핀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보고서를 만들어 뿌렸어요.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춰서요. 한국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없어서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어요. 이건 사고 이후의 보고서가 아니다. 결정을 막기 위한 보고서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전문가 토론을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전문 포럼에 접속했어요. 국제 군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검색창에 KF-21을 입력했습니다. 토론 스레드가 수십 개 떴어요. 가장 활발한 걸 클릭했죠. 댓글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첫 댓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 출신 분석가가 썼더군요. KF-21의 구조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다음 댓글은 영국 항공 엔지니어였어요.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데이터가 부족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다. 한국 측 대응이 미흡해 보인다. 프랑스 군사평론가도 가세했습니다. 신생 전투기 프로그램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 충분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 필리핀이 신중한 건 현명한 선택이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읽었어요. 모두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었죠. KF-21이 안전한가? 한국이 제대로 개발했나? 구조적 결함이 정말 있나? 검증이 충분한가? 저는 200개 댓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었죠. 왜 인도네시아는 빠졌나? 단 한 명도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개발 파트너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다들 한국 기술만 의심하고 있었죠. 저는 다른 포럼으로 갔습니다. 국제안보연구소 토론방이었어요. 여기도 비슷했습니다. KF-21 안전성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상단에 고정돼 있었죠. 클릭해서 읽어봤어요. 하버드 출신 안보 전문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최근 제기된 KF-21 안전성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의 첨단 무기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충분한 기술력과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필리핀은 신중해야 한다. 댓글들도 읽었어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였죠. 한국 기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경험이 부족하다. 검증 시간이 짧다. 서둘러 양산하려는 게 수상하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댓글을 달까 망설였어요.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안전성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봐야 해요.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했거든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은 못했죠. 다른 사이트로 갔습니다. 국제 언론 기사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KF-21 관련 기사를 날짜별로 정리했죠. 최근 일주일치를 쭉 훑었습니다. 로이터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필리핀 KF-21 도입 지연 안전성 논란으로 전문가들 우려 표명. 다음은 블룸버그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첫 시험대 KF-21 신뢰성 도전바다. AFP도 비슷했어요. 아시아 전투기 시장 경쟁 격화. 한국 KF-21 논란 속 난항. 모든 기사가 같은 프레임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의심받고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필리핀이 우려하고 있다. 저는 브라우저를 닫았습니다. 답답했어요. 모두가 틀린 질문을 하고 있었죠.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어요. 모두가 묻는 질문 KF-21이 안전한가?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 인도네시아는 왜 빠졌나? 그 아래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두 번째 질문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다음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성공하면 반드시 따라올 질문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성공 자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봤죠. 포토맥강이 보였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그들은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 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돈을 안 냈어요. 3년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왜 안 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프로젝트를 믿지 않아서?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겠죠. 정말 만들 수 있을까? 기술이 있을까? 그래서 돈을 안 냈어요. 지켜보자고 했겠죠. 그런데 한국이 정말 만들어버렸습니다. 시험 비행도 성공했고 양산 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인도네시아는 곤란해진 겁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도 손해 안 받네 하고 조용히 빠져나오면 됐죠. 근데 성공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사려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먼저고 다음엔 폴란드도 관심 보였어요. 프로젝트가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쏟아지겠죠. 인도네시아는 왜 빠졌어? 공동개발 파트너였는데 왜 분담금 안 냈어? 계약은 어떻게 된 거야?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도 계약 위반이었죠. 국제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저는 창문에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다시 적기 시작했어요. 왜?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어긴 국가로 기록되는 것. 그 아래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썼죠. 그래서 선택지는 하나다.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로 만들어라. 전화를 들었습니다. 마크한테 걸었어요. 벨이 3번 울렸고 그가 받았죠. 또 뭐야?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자주 꺼내. 인도네시아 외교부 웹사이트 들어가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왜? 뭐 있는데? 없는 게 중요해. 저는 답했어요. KF-21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어. 3개월 전부터 단 한 번도 안 나와. 그게 뭐? 마크가 물었죠. 프로젝트에서 빠지려는 거잖아. 제가 설명했습니다. 조용히 지우고 있는 거야. 근데 성공하면 들통나. 그래서 결함 보고서를 만든 거라고. 맞아. 저는 확신했어요. 필리핀이
안 사면 프로젝트는 타격받아. 그럼 인도네시아는 조용히 빠질 수 있고. 마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어요.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 증거 있어? 아직 없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확신은 해. 패턴이 너무 명확해. 전화를 끊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보고서의 연결고리를요. 누가 돈을 댔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배포했는지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흔적을 지웠을 테니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크게 적었어요. 핵심 질문 왜 아무도 인도네시아를 묻지 않는가?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인도네시아 내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오후에 국방부 정보국 문서 보관소로 갔어요. 지하 3층에 있는 곳이었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담당자한테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 문건 열람 신청이었죠. KF-21 공동개발 관련 자료요. 그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10분쯤 지나서 그가 파일 2개를 가져왔습니다. 기밀 해제된 거라며 건네줬죠. 저는 열람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작년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회의 주제는 KF-21 참여 지속 여부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었죠. 분담금 납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참여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다른 참석자 발언도 있었어요. 기술 이전 조건이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가 얻는 게 적다. 투자 대비 효과가 낮다. 저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재정 부담 기술 이전 불만 참여 축소 검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달 후 회의록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한국 측이 양산 단계 진입을 발표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우리 입장이 난처해진다. 왜죠?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분담금 미납이 문제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계약 불이행 사례로 기록된다. 향후 다른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두려워한 게 이거였죠.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어긴 나라가 되는 것,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책론의 부분이 나왔어요. 차관이 발언했더군요. 프로젝트 성공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이탈을 정당화할 명분은 필요하다. 안전성이나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면 유리하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증거였어요. 명확한 증거였죠. 그들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만들려고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더 최근 문건이었어요. 석 달 전 자료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 참여 종료 전략. 페이지를 넘겼어요. 전략 문서였습니다.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었죠. 1단계 언론 노출 최소화. 공식 석상에서 KF-21 언급 금지, 웹사이트 관련 내용 삭제, 2단계 국제 여론 조성, 안전성 우려 제기, 전문가 의견 활용, 제3국 도입 지연 유도, 3단계 공식 철수 발표,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참여 중단, 국제사회 이해 구함.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언론 통제부터 여론 조성까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2단계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안전성 우려 제기, 전문가 의견 활용, 결함 보고서가 바로 그거였어요. 문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국제안보 컨설팅 그룹과 협의 진행 중, 필리핀 타이밍 맞춰 발표 예정. 저는 그 문장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찍었어요. 증거였죠. 인도네시아와 보고서 작성 그룹의 연결고리였습니다. 파일을 덮고 열람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빠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조용히 빠질 수 없었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계약 위반으로 낙인 찍히니까요.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프로젝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였어요. 안전성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그러면 자기들이 빠진 게 현명한 선택처럼 보이니까요. 타깃은 필리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이 첫 수출 고객이었거든요. 필리핀이 안 사면 프로젝트는 타격받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조용히 빠질 명분이 생기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가 두려워한 것 기술 실패에노, 돈 손실에노. 진짜 공포는 성공한 프로젝트에서 계약을 어긴 국가로 기록되는 것. KF-21 성공 시 왜 분담금 안 냈나 라는 질문이 영구히 따라다님. 선택지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로 만들어라. 방법, 안전성 의혹 제기, 필리핀 도입 저지, 국제 여론 악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마크한테 보낼 메일을 작성했어요. 제목은 긴급 보고였죠. 본문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 문건 확인했다. KF-21 철수가 계획된 것이었다. 결함 보고서는 그들의 2단계 전략이다. 증거자료 첨부한다. 사진 파일을 첨부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몇 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였죠. 이거 진짜야? 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짜야. 저는 답했어요. 내부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 안전성 문제 제기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국제안보 컨설팅 그룹이랑 협의했다는 것도 있고. 이거 큰 문제인데. 마크가 말했습니다. 보고해야겠어. 위로 올려야 해. 잠깐만. 제가 말했어요. 아직 공개하기엔 이르다고. 더 확인할 게 있어. 뭘 더 확인해? 보고서 자체를 파야 해. 저는 설명했습니다. 누가 썼는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말이야. 지금은 인도네시아 의도만 안 거잖아.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증거도 필요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했습니다. 결함 보고서 자체를 해부해야 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속임수가 숨어 있는지 찾아야 했죠.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진짜 공포 확인됨. 성공이 두려웠다. 계약 불이행 낙인이 두려웠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실패로 만들려 한다. 다음 할 일 보고서 해부, 조작 증거 확보, 진실 폭로 준비. 책상 서랍을 열어 문건 사본을 넣었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웠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서를 뜯어볼 겁니다.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없는지를요. 결론만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결론만 있는지를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겠죠. 조용히 빠져나가고 한국만 곤란해지는 그림이요.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찾아낸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결함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읽을 거예요.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볼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트릭이 숨어 있는지요.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쳐놓고 형광펜 3개를 준비했어요. 노란색은 주장, 파란색은 근거, 빨간색은 의심 가는 부분.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약 부분이었죠. 치명적 구조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 그었어요. 주장이었으니까요. 그 다음 문장을 봤습니다. 날개 연결부 응력 집중 우려. 역시 노란색이었죠. 동체 피로 누적 위험. 또 노란색. 고기동시 구조 한계 초과 가능성. 노란색. 페이지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주장만 가득했어요. 근거는 어디 있죠? 파란 펜을 들고 찾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석 방법론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읽어 내려갔어요. 국제표준 구조 해석 기법을 적용했다. 어떤 기법이냐고요? 명시 안 돼 있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다. 누구냐고요? 익명이었어요. 유사 기종과 비교 분석을 수행했다. 어떤 기종이냐고요? 안 나와 있었죠. 저는 파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근거라고 할 게 없었어요. 모호한 표현만 있었죠. 다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30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래프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조 응력 비교라는 제목이었죠. 막대 그래프였어요. KF-21이 다른 전투기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경고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봤습니다. 출처를 확인했어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추정값 기반. 추정값이라고요? 실측이 아니라 추정이라는 겁니까? 빨간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어요. 피로 누적 예상 수치. 역시 추정값이었죠. 실제 측정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4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례 분석이라는 섹션이 나왔어요. 과거 전투기 개발 실패 사례들이 나열돼 있었죠. 읽어봤습니다. 모두 구조 결함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었어요. 추락이나 결함 발견 사례들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KF-21과 직접 관련이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례만 나열한 겁니다. 저는 빨간 펜으로 여백에 적었어요. 연관성 불명확.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죠. 종합적으로 볼 때 KF-21은 구조 안전성에 우려가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양산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고서의 전략 실제 데이터 없음, 추정값으로 대체, 구체적 근거 회피, 모호한 표현 남발, 일반 사례로 포장, 불안감 조성, 밑줄을 그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실패를 증명하지 말고 정의하라. 증명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하고
측정값이 있어야 해요. 비교 분석도 해야 하죠. 근데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정의를 했습니다. 위험해 보인다, 우려된다, 가능성이 있다, 불확실하다.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반박할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했죠. 사람들은 가능성만으로도 불안해하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법무관이었어요. 루카스 보고서 분석 어떻게 돼가? 거의 끝났어. 저는 답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 문서야. 증거 하나 없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 그가 물었죠. 어렵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거든. 그냥 애매하게 쓴 거야. 우려된다, 가능성 있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론 안 걸려.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공격해야지. 저는 답했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의도를 드러내는 거야.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요.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전투기 사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전 세계 전투기 사고 기록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검색창에 구조 결함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 20년간 구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2건이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봤어요. 모든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파손 지점이 있었어요. 금속 피로, 균열 용접 불량 볼트 파손. 구체적이었죠. 사진도 있었고 분석 보고서도 있었어요. 측정값이 있었고 재현 실험 결과도 있었죠. 이게 진짜 구조 결함 보고서였습니다. KF-21 보고서랑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보고서들의 특징을 정리할 거예요. 나중에 비교 자료로 쓸 겁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사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정리했죠. 진짜 결함 보고서와 가짜 결함 보고서. 왼쪽에 진짜 특징을 적었습니다. 명확한 파손 지점 제시, 실측 데이터 다수, 재현 실험 결과, 구체적 수치와 사진, 단계별 분석 과정. 오른쪽에 가짜 특징을 적었어요. 추정값으로 대체, 모호한 표현 사용, 일반론으로 포장, 익명 전문가 인용, 불안감 조성 목적.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하나는 과학이었고 하나는 선전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마크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보고서 분석 완료. 본문에 간단히 적었어요. KF-21 결함 보고서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정치적 공격 문서다. 실제 데이터 전무, 추정과 우려로만 구성. 진짜 결함 보고서와 비교 자료 첨부. 결론 전투기는 위험해 보이는 순간 정치적으로 죽는다. 그게 이 보고서의 전략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완벽해. 이제 이걸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겠어.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어요. 인도네시아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죠. 그래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만 했죠. 위험하다고, 우려된다고, 불확실하다고. 사람들은 그걸로 충분히 불안해했어요. 필리핀은 망설이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들도 의심하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속임수가 숨어 있는지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어요. 보고서, 전략 파악 완료. 실패를 증명하지 말고 정의하라. 데이터 없이 불안만 조성하라. 전투기는 위험해 보이는 순간 정치적으로 죽는다. 다음 단계 진실 공개 준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싸움을 준비하려면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어떻게 조작됐는지 보여줘야 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하나하나 해부할 겁니다. 숨겨진 패턴을 찾아낼 거예요.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원시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수치들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야 했어요. 17페이지를 폈습니다. 응력 집중 수치가 나와 있었죠. KF-21 날개 연결부 응력 개수 1.8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출처가 있었습니다. 내부 분석 자료. 내부 분석이라고요? 저는 형광펜을 들었어요. 누구 내부인지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도 없었죠.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3페이지였어요. 피로 누적 예상 그래프가 있었죠. 비행 시간에 따른 피로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KF-21이 유독 높게 나와 있었어요. 빨간 선으로 강조돼 있었죠. 출처를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이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썼죠? 어떤 변수를 입력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원시 데이터 부재 출처 불명확, 측정 방법 미기재, 시뮬레이션 조건 누락, 검증 불가능,
두 번째로 확인할 건 문장 패턴이었습니다. 보고서 전체를 다시 읽으며 표현을 분석했어요. 첫 문장을 봤죠. 치명적 구조 결함 가능성 배제 불가. 가능성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다음 문장을 봤어요. 응력 집중 우려. 우려라는 단어였죠. 사실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이었어요. 피로 누적 위험 존재. 위험이라는 표현이었죠. 발생이 아니라 위험이었어요. 모든 문장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가능성, 우려, 위험, 예상, 의심. 단정하지 않는 표현들이었죠. 반박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실제로 일어났다고 안 했으니까요. 그냥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 거죠. 저는 형광펜으로 체크했습니다. 가정형 문장이 68개나 됐어요. 단정형 문장은 12개 뿐이었죠.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어요. 가정형 문장 남발 가능성, 우려, 위험, 예상, 책임, 회피 전략, 반박 어렵게 만듦. 세 번째로 확인할 건 특정 구간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문제 삼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32페이지를 폈습니다. 날개 연결부 분석 섹션이었죠. 여기서 가장 많은 의혹을 제기했어요. 구조적 취약점이 있다고 했죠. 저는 KF-21 개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방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날개 연결부 개발 파트를 확인했죠. 자료가 나왔습니다. 개발 담당 항목이 있었어요. 주 개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사 인도네시아 디판트라.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날개 연결부 개발에 참여했어요. 공동으로 작업한 부분이었죠.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다른 부분도 확인했어요. 41페이지 동체 중앙 구조 분석. 역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개발 자료를 찾았습니다. 동체 중앙 구조 담당도 인도네시아가 참여한 파트였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보고서가 공격하는 부분은 전부 인도네시아 관여 구간이었어요. 그들이 참여했던 개발 파트만 골라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정리했어요. 특정 구간만 문제 삼음 날개 연결부 인도네시아 참여, 동체 중앙 인도네시아 참여, 엔진 마운트 인도네시아 참여, 공교롭게도 모두 인도네시아 파트, 의도적 선택.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기들이 참여한 부분을 공격했어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 자기들이 아는 부분이니까 그럴싸하게 쓸 수 있었어요. 둘째, 문제가 생기면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 있었죠. 우리가 경고했잖아. 우리 파트가 제대로 안 됐잖아. 이렇게요. 전화를 들어 마크한테 걸었습니다. 벨이 2번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또 뭐 찾았어? 패턴 찾았어.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공격하는 부분이 전부 인도네시아 참여 파트야. 정말? 마크가 놀라며 물었죠. 확실해. 저는 확답했습니다. 날개 연결부 동체 중앙 엔진 마운트. 전부 인도네시아가 개발 참여한 곳이야. 우연이 아니지. 그럼 의도적으로 고른 거네. 맞아. 저는 설명했어요. 자기들 파트를 공격해서 한국 책임으로 돌리려는 거야. 교묘해. 전화를 끊고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보였어요. 조작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원시 로그가 없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어요. 검증할 방법이 없었죠. 가정형 문장을 남발했습니다. 확정하지 않았어요. 반박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특정 구간만 문제 삼았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트만 골랐어요. 한국 탓으로 돌릴 준비를 한 거였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생각을 정리했어요. 조작은 기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한 게 아니었어요. 편집에서 이루어진 거였죠. 보여줄 건 보여주고 숨길 건 숨기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흐릿하게 할 건 흐릿하게 한 겁니다. 마치 사진 보정처럼요. 원본은 멀쩡한데 필터를 씌워서 이상하게 보이게 만든 거였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노트 3페이지를 폈어요. 제목을 적었죠. 결함 프레임의 구조. 그 아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원시 로그 없음 출처 불명 측정 방법. 누락 검증 불가능. 이 가정형 문장 남발 가능성 우려, 위험 단정 회피 반박 어려움. 3특정 구간만 공격 인도네시아 참여 파트 의도적 선택 책임 전가 준비. 결론 조작은 기술이 아니라 편집에서 이루어짐.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어요. 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완전히 파악했죠. 다음 단계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왜 필리핀이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필리핀을 타깃으로 삼았는지요. 컴퓨터를 켜고 필리핀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창에 필리핀 국방 예산을 입력했어요. 최근 3년치 보고서가 나왔죠. 하나씩 열어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어요. 필리핀 국방부 연간 보고서였죠. 예산 항목을 보니
전투기 도입 비용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중국과의 해상 분쟁 격화, 영공 방어 능력 시급히 필요, 국민 안보 불안 증가.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필리핀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뭐냐는 질문이었죠. 1위가 중국 위협이었습니다. 78%가 걱정한다고 답했어요. 2위는 경제였고 3위가 치안이었죠. 하지만 중국 문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른 탭을 열었어요. 필리핀 뉴스를 검색했죠. 최근 6개월치 헤드라인을 쭉 봤습니다. 중국 해경 필리핀 어선 납포, 스카버러, 암초또 충돌, 중국 군함 필리핀 해역 무단 진입, 필리핀 어부 중국의 위협받아. 거의 매주 사건이 터지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상황 중국과 실시간 충돌, 국민 불안 최고조, 전투기 필요성 절박. 그 다음 확인할 건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필리핀 의회 웹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국방 예산안 표결 일정을 찾았죠.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진행 중이었어요. 여당도 야당도 찬성하는 분위기였죠. 통과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었어요. 법 개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필리핀은 고가 무기 도입에 특별법이 필요했어요. 의회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했죠.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의사 일정을 확인했어요. 법안 표결이 3주 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야당 일부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기사도 봤어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죠. 정확히 결함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노트에 추가로 적었어요. 정치적 약점법 개정 필요, 의회 3분의 2 찬성, 야당 일부 신중론, 표결 3주 앞, 완벽한 타이밍. 세 번째로 확인할 건 필리핀 국민성이었습니다. 안보 전문가 분석 자료를 찾았어요. 동남아 국가들의 무기 도입 패턴을 비교한 보고서였죠. 필리핀 부분을 읽었습니다. 필리핀은 안전성에 극도로 민감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과거 러시아제 헬기 도입 때 사고가 있었대요. 그 이후로 국민 여론이 매우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죠. 새 무기 도입 때마다 안전성 논란이 터진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언론도 안전 문제를 크게 다룬다고 했어요. 정치인들도 안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나와 있었죠. 저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안전성에 극도로 민감, 과거 사고 트라우마, 여론 쉽게 흔들림.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은 완벽한 타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함 프레임이 가장 잘 먹히는 나라였거든요. 중국과 충돌하고 있었어요.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했죠. 하지만 동시에 안전에 민감했습니다. 과거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법 개정이라는 정치적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야당 일부가 신중론을 펴고 있었죠. 여기에 결함 보고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야당은 더 강하게 반대할 겁니다. 안전성 문제라고 하면서요. 여론도 흔들릴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겠죠. 표결은 지연될 겁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겠죠.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교묘했어요.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낸 겁니다. 전화를 들어 국무부 동남아 담당관한테 걸었습니다. 제임스였어요. 오랜 친구였죠.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루카스, 무슨 일이야? 필리핀 상황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워. 제임스가 답했어요. KF-21 도입건으로 의회가 시끄러워. 야당이 재검토 요구하고 있어. 국민 여론은 불안해하지. 그가 말했습니다. 안전 문제라고 하니까 다들 걱정하는 거야. SNS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어. 표결 예정대로 갈 것 같아. 글쎄, 제임스가 한숨 쉬었어요. 여당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분위기야. 전화를 끊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필리핀 현재 상황 의회 혼란, 야당 재검토 요구, 여론 불안, 표절 지연 가능성 높음. 정확히 인도네시아가 원한 그림이었어요. 다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필리핀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 자료를 찾았어요. 폴란드도 KF-21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초기 단계였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폴란드 국방부 보도 자료를 읽었습니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지만 옵션으로 고려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댓글을 봤습니다. 필리핀 사례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필리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도 고려하겠다는 거였죠. 말레이시아 자료도 찾았습니다. 역시 관심국이었어요. 하지만 신중한 입장이었죠.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도입 사례를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도미노 효과 필리핀 흔들리면, 폴란드 망설임, 말레이시아 재검토, 다른 국가들 관망, 첫 수출이 무너지는 것, 그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필리핀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요? 첫 수출 고객이었거든요. 첫 고객이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검증 안 됐나 보다.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였죠. 반대로 필리핀이 확정되면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옵니다. 필리핀이 샀으니 우리도 괜찮겠다. 검증됐으니 믿을만하다. 우리도 도입하자. 도미노가 반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그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필리핀만 막으면 됐습니다. 첫 고객만 무너뜨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멈춰서는 거였죠. 저는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어요. 왜 필리핀이었나? 중국 충돌로 절박함, 안전성에 극도 민감, 법 개정이라는 약점, 첫 수출 고객, 결함 프레임이 가장 잘 먹히는 곳, 필리핀 흔들리면 다른 국가 줄줄이 멈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죠. 이제 인도네시아 전략을 완전히 꿰뚫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였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조용한 걸까요? 한국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공격받는데 왜 조용한 걸까요? 저는 한국방위사업청 웹사이트를 다시 열었어요. 최근 공지사항을 쭉 훑어봤죠. 일주일 전 짧은 성명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안전성 검증됐다는 한 줄짜리 입장문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언론 인터뷰도 없었고 추가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은 강하게 반박할 텐데요. 데이터를 공개하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싸우죠. 근데 한국은 그냥 조용했습니다.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사를 찾아봤어요. 대부분 필리핀 상황을 보도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 대응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댓글을 봤어요.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냐? 반박 좀 제대로 하지. 증거 내놓으라고 해. 정부가 뭐 하냐?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싸우지 않는 걸까요? 그날 오후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한국 측이 자료 보내왔어. 뭐라고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떤 자료요? 지금 이메일로 전달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직접 봐. 몇 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죠. 용량이 엄청 컸습니다. 클릭해서 열었어요. 압축 파일이었습니다. 압축을 풀자 폴더가 나타났어요. 파일이 수백 개였죠.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시험 비행 로그였어요. 날짜, 시간, 고도, 속도, 엔진 출력 모든 게 기록돼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은 구조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날개 연결부 응력 측정 값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은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실패한 테스트들이 나열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실패 기록이라고요? 성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패도 공개한 겁니까? 계속 파일을 열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개발 과정 기록이었습니다.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수정한 것도 있었고 재시험한 것도 있었죠.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돼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요약 문서였어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실패 로그 전부 공개.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변명이 아니라 기록이었죠.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투명한 공개였습니다. 전화를 들어 부국장한테 다시 걸었어요. 이거 진짜 전부 공개한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대.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개발 과정 전체를 오픈한데 실패한 것까지 다요. 실패까지. 부국장이 확인했어요. 숨기지 않겠다는 거지.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파일 목록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죠.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날개 연결부 피로 테스트 실패, 원인 분석 용접 불량, 조치 용접 방법 개선 재시험, 결과 통과. 2021년 7월 동체 응력 테스트 기준 미달, 원인 분석 설계 오류, 조치 구조 보강 재설계, 결과 통과. 2022년 1월 고기동 비행 시험 중 진동 발생, 원인 분석 공력 불안정, 조치 날개 형상 수정, 결과 해결. 실패가 이렇게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이었죠. 모든 실패 뒤에 분석이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조치를 했어요. 재시험을 했고 통과했죠. 삭제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보여준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대응 기자회견 없음, 감정적 반박 없음, 대신 실패 로그 전부 공개, 개발 과정 투명하게 공개, 숨김없이 전부. 다음 단계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전략이 뭘까요? 이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부국장이 추가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한국 측이 현장 방문 제안했다.
때 직접 와서 확인하래.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초대라고요? 의심하면 직접 와서 보라는 겁니까?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부국장이었습니다. 루카스, 너 한국 갈래? 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내가 이건 제일 잘 아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가서 확인하고 와. 공장이랑 시험장 다 보여준대.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부국장이 답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필리핀 표결이 3주 남았거든. 알겠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가보겠습니다. 사흘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름은 김민준이었죠. 어서 오세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사천입니다. 김민준이 답했습니다. 남쪽이에요. 비행기로 1시간쯤 걸려요. 국내선으로 갈아탔습니다. 1시간 후 사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다시 차를 타고 30분을 달렸죠. 공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가 여러 개 늘어서 있었어요. 활주로도 보였죠.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안은 깨끗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어요. 테이블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일정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개발 과정 브리핑 받으시고요. 오후에 공장 투어 하십니다. 내일은 시험 비행 참관하시면 돼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개발 책임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이름은 박성훈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성훈이 인사했어요.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세요. 숨길 거 없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실패 기록이 정말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박성훈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개발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했느냐죠. 왜 공개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보통은 성공만 보여주잖아요. 박성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완벽한 척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패했고 배웠고 고쳤어요. 그게 진짜 개발이거든요. 완벽해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정직하게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에 공장 투어를 시작했어요. 조립 라인을 걸었죠. 전투기들이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테스트실로 갔습니다. 구조 시험 장비가 있었죠. 날개를 잡아당기는 기계였어요. 얼마나 견디나 테스트하는 거래요. 데이터 센터도 봤습니다. 모든 비행 기록이 저장돼 있었어요. 삭제된 흔적이 없었죠. 전부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 공장 방문 실패 기록 너무 많음. 삭제 흔적 없음. 모두 투명하게 공개. 그들의 판단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해서 위험하다.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한국이 왜 조용했는지요.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운 거였죠.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다음날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활주로가 내려다 보이는 관제탑 옆 건물이었어요. 김민준이 안내했죠. 오늘 시험 비행 보실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기동 테스트예요. 가장 까다로운 거죠. 관측실로 들어갔어요. 큰 창문을 통해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KF-21 서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박성훈이 옆에 섰습니다. 저 기체가 5호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오늘 극한 기동 시험 들어갑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제가 물었죠. 급선회, 급상승, 급강하여.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구조가 버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결함 보고서에서 문제 삼은 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죠. 전투기 엔진이 켜졌습니다. 굉음이 들려왔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죠.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했어요. 하늘로 치솟았죠.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됐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고도, 속도, 직각 엔진 출력. 모든 게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급선에 들어갑니다. 관제사가 말했어요. 화면에서 전투기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응력 센서 수치도 함께 올라갔죠. 날개 연결부 응력 1.2. 박성훈이 읽어줬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전투기가 계속 기동했어요. 급상승했다가 급강하했죠. 배럴롤도 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격렬했어요. 데이터를 계속 봤습니다. 응력 수치가 변동했죠. 1.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경고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한계치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2.0입니다.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지금은 1.3이니까 여유가 있죠. 30분간 시험이 계속됐습니다. 온갖 기동을 다했어요. 하지만 구조는 멀쩡했죠. 응력 수치는
안전 범위 아니었습니다. 착륙했어요. 전투기가 천천히 내려왔죠. 활주로에 바퀴가 닿았습니다. 멈춰 섰어요. 정비사들이 달려갔습니다. 즉시 점검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경납고로 갔습니다. 전투기 옆에 섰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컸죠. 날개 연결부를 확인했습니다. 박성훈이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가 문제 삼은 부분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이상 없죠. 정비사가 센서를 갖다 댔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피로 누적도 균열 여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이게 매번 기록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매번입니다. 박성훈이 확답했습니다. 모든 비행 후에 점검하고 기록해요. 10년치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202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비행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2021년 8월 기록을 봤죠. 고기동시 진동 발생, 원인 분석 공력 불안정, 조치 날개 형상 수정, 재시험 통과. 다음 기록도 봤습니다. 2022년 3월 응력 집중 발견, 원인 분석 용접 방법 문제, 조치 용접 기법 변경, 재시험 통과. 패턴이 보였습니다. 실패가 있었어요. 하지만 반복되지 않았죠.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결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결함 보고서에 나온 문제랑 연관 있습니까? 일부는 있죠. 박성훈이 답했습니다. 응력 집중 문제 같은 건 우리도 발견했어요. 근데 이미 고쳤어요. 3년 전에요. 보고서는 마치 지금도 문제인 것처럼 썼던데요. 제가 지적했죠. 그게 이상한 겁니다.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현재 결함처럼 표현했어요. 의도적이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함 보고서와 한국 기록을 비교했죠. 보고서에 나온 문제들을 하나씩 찾았습니다. 날개 연결부 응력 집중. 한국 기록을 봤어요. 2021년 발견, 2021년 해결. 3년 전 일이었죠. 동체 피로 누적. 한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20년 발견, 2020년 보강. 4년 전 일이었어요. 고기동시 구조 한계. 한국 기록을 찾았어요. 2022년 발견, 2022년 수정. 2년 전 일이었죠. 모두 과거 문제였습니다. 이미 해결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보고서는 현재형으로 썼죠. 마치 지금도 문제인 것처럼요. 저는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주장 BS 한국 기록 응력 집중 우려 3년 전 해결됨. 피로 누적 위험 4년 전 보강됨. 구조 한계 초과 2년 전 수정됨. 결론 보고서는 과거 문제를 현재 결함처럼 조작.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국 기록에는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어요. 응력 문제를 한번 고치면 다시 안 나타났죠. 피로 문제를 보강하면 더 이상 발견 안 됐습니다. 이게 진짜 개발이었어요. 실패하고 배우고 고치는 거였죠. 반대로 보고서는 어땠을까요? 결론만 있고 과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안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측정했는지도 없었죠. 그냥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쪽은 투명했어요. 실패도 보여주고 과정도 보여줬죠. 다른 쪽은 불투명했습니다. 결론만 있고 근거는 없었어요. 어느 쪽이 믿을 만할까요? 당연히 투명한 쪽이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국장이었어요. 어때 확인 다 했어? 네. 저는 답했습니다. 명확합니다. 보고서가 거짓말이에요. 확실해?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보여줬죠.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요. 보고서는 과거 문제를 현재 결함처럼 꾸몄어요. 의도적 조작입니다. 좋아.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준비해. 귀국하면 바로 브리핑해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진짜 블랙박스 기체가 아니라 기록. 한국 실패 기록 전부. 수정 과정 투명. 같은 실패 반복 안 됨. 보고서 결론만 있음. 과정 없음. 과거를 현재처럼 조작. 블랙박스의 의미 투명한 기록이 거짓을 이긴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천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이제 돌아가서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완벽함이 아니었어요. 정직함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부국장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부국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루카스, 이쪽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연락관이야.
부국장이 소개했습니다. 악수하지.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가 악수를 받았습니다. 손이 차갑더군요. 이름은 아디 수프리안토라고 했어요. 앉으세요.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죠. 아디도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디 씨가 루카스 당신 얘기를 들으러 왔어.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KF-21조 사건 말이야. 저는 아디를 봤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헤일 씨. 아디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조사를 하는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답했어요. 결함 보고서 분석 중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정치 전쟁입니다. 아디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미국 국방부 조사관으로서 할 일입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조작된 보고서가 동맹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확인해야죠. 조작이라고요? 아디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쳤죠.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디가 물었어요. 한국 개발 기록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가 문제 삼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됐어요. 3년 전부터 4년 전까지요. 과거 문제를 현재 결함처럼 꾸민 겁니다. 아디가 파일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어요. 헤일 씨,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큰 그림을 모르는군요. 큰 그림이요? 이건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제입니다. 아디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에요. 양국이 알아서 풀 겁니다. 필리핀이 영향받고 있어요. 제가 지적했죠. 미국 동맹국입니다. 우리 문제가 맞아요. 그건 필리핀 판단입니다. 아디가 반박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거예요. 당신이 끼어들 필요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진실은 복잡합니다. 아디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국가 간 관계는 단순하지 않아요. 기술 문제도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정치입니다. 아디가 단정했습니다. 권력이고 이익이에요. 당신 같은 기술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저는 파일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았죠.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요? 뭐라고요? 아디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프로젝트 성공이죠. 저는 똑바로 말했습니다. KF-21이 성공하면 당신들은 계약 위반국이 돼요.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입 조심하세요. 아디가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실패로 보이게 만들어서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헤일 씨, 아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부국장이 중재했어요. 아디 씨도 진정하시고.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아디를 봤어요. 그가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아디가 말했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당신 경력에 문제 생길 겁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요. 협박입니까? 제가 물었죠. 충고입니다. 아디가 답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루카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복잡해졌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근데 물러설 수 없어요. 왜? 부국장이 물었죠. 진실이니까요. 저는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이기게 둘 순 없어요. 부국장이 책상에 팔짱을 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압력 넣고 있어. 상부에서도 조심하래. 국제관계가 걸린 문제라고. 그럼 거짓말을 방치하자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필리핀이 속아 넘어가게요? 나도 답답해.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래. 정치가 기술을 이기는 거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아디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기술 논쟁이 아니다. 정치 전쟁이다. 입 조심하라. 경력에 문제 생긴다.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물러서라는 겁니다. 진실을 묻으라는 거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한국 자료를 펼쳐놓았어요. 투명한 기록들이었죠. 실패도 성공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숨기라고요? 거짓말이 이기게 하라고요? 전화를 들었습니다. 마크한테 걸었어요.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죠. 무슨 일이야? 협박당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락관이 왔어. 입 닫으라고 하더라. 진짜? 마크가 놀랐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치 문제라고 했어.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술 논쟁이 아니래.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경력 위협도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마크가 물었어요. 계속할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협박은 자백이거든. 무슨 뜻이야? 그들이 급하다는 뜻이지.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압박하는 거고. 이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위험한데. 마크가 걱정했습니다. 알아. 저는 인정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어. 전화를 끊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어요. 협박은 자백이다. 인도네시아 패닉 상태. 진실 공개 두려워함. 압박으로 막으려 함. 하지만 이미 늦었다. 증거는 확보됐다. 이제 방관자가 아니다. 증언자가 되기로 결심. 밑줄을 그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개 조사를 요청할 겁니다. 국제안보 포럼에서요. 모든 증거를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2주 후 국제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컨벤션 센터였어요. 각국 국방 관계자들이 모였죠.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무기체계 안전성 평가 기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KF-21 진실을 공개하는 거였습니다. 발표 30분 전 대기실에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슬라이드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부국장이 들어왔어요. 준비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조심해.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도 와 있어. 압박 들어올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큰 홀이었어요. 의자가 200개쯤 놓여 있었죠. 절반 정도 찼습니다. 앞쪽에 단상이 있었어요.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앞줄이었어요. 옆자리를 보니 아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루카스 헤일 박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무기체계 결함 평가의 투명성입니다. 박수가 나왔어요. 저는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만 있었어요. 누가 로그를 남겼는가? 누가 로그를 지웠는가?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두 개의 문서가 나란히 나타났어요. 왼쪽은 결함 보고서였고 오른쪽은 한국 기록이었죠. 여기 두 문서가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둘 다 KF-21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정반대입니다. 왜일까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왼쪽 문서를 가리켰죠. 이 보고서는 결함이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보고서 17페이지가 확대됐습니다. 응력 개수 1.8이라는 숫자가 보였죠. 이 숫자의 출처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내부 분석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누구 내부입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피로 누적 예상 수치였죠. 이 그래프는 시뮬레이션 결과랍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변수입니까? 역시 없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죠. 이제 오른쪽을 봅시다. 저는 포인터를 옮겼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기록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한국 개발 기록이 나타났죠. 날짜, 시간, 측정값 결과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 테스트했는지 나와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는지 명시돼 있죠. 센서 위치도 나오고 측정 방법도 설명돼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실패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패 기록도 전부 공개했어요. 2021년 날개 문제, 2022년 동체 문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유럽 분석가였어요. 질문 있습니다. 실패를 왜 공개합니까? 보통 숨기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패 기록 옆에 수정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실패 후에 뭘 했는지 보십시오. 저는 설명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어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시험을 했죠. 통과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강조했어요.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날개 문제는 2021년에 끝났어요. 다시 안 나타났죠. 이게 진짜 개발입니다. 아디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허락했어요. 헤일 박사, 아디가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기록을 비교할 뿐입니다. 한국이 당신한테 뭘 줬습니까? 아디가 공격적으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부 조사관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뿐이에요. 아디가 다시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발표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큰 글씨 하나만 있었죠. 누가 로그를 남겼는가? 한국은 모든 로그를 남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전부요. 10년치 기록이 있어요. 삭제 없이 투명하게.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나타났어요. 누가 로그를 지웠는가? 보고서 작성자는 로그가 없습니다. 저는 지적했습니다. 출처가 없고 방법이 없어요. 검증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두 화면이 나란히 나타났어요. 왼쪽은 결함 보고서, 오른쪽은 한국 기록.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청중을 받습니다. 어느 쪽이 믿을 만합니까? 결론만 있는 보고서입니까? 아니면 과정을 다 보여주는 기록입니까? 홀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로그를 남기는 자가 로그를 지우는 자를 이깁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천천히 커졌죠. 대부분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디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어요. 빈 의자만 남아있었죠. 쉬는 시간에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발표였다고 했죠. 필리핀 국방부 차관도 왔습니다. 헤일 박사,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실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투명한 파트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로그를 보여주는 쪽을요. 폴란드 대표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 기록을 직접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은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긴장이 풀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국장이었어요. 루카스 대성공이야. 반응이 뜨겁대. 감사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필리핀이 결정했대.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KF-21 도입 확정이래. 다음 주 의회 표결 통과 예정이고. 정말요? 저는 놀라 물었어요. 네. 부국장이 확인했습니다. 당신 발표가 결정적이었대. 투명성을 보고 확신했다나 뭐라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빛이 아름다웠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었어요. 공개조사 완료. 청중 스스로 답 찾음. 한국 실패 기록 전부. 보고서 편집된 결론. 대비 명확했음. 투명성이 승리했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거였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필리핀 의회가 예정대로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KF-21 도입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죠.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투명성을 확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어요. 필리핀 국방장관 인터뷰 기사가 떴죠.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무기를 사지 않습니다. 장관이 말했더군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한국은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줬어요. 그게 신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실패를 숨기지 않는 파트너. 정확한 표현이었죠. 폴란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KF-21 도입 검토를 본격화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공장 방문 일정도 잡혔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심국 명단에 KF-21을 올렸죠. 담당자들이 한국 방문을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도미노가 반대로 쓰러지고 있었어요. 필리핀이 확정되자 다른 나라들도 따라왔죠. 의심이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소식은 어떨까요? 저는 검색창에 인도네시아 KF-21을 입력했습니다. 최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하나씩 읽기 시작했죠. 첫 번째 기사는 현지 언론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KF-21 관련 질문에 답변 거부. 장관이 의회 출석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두 번째 기사를 봤어요. 국제안보 컨설팅 그룹 폐쇄 수순. 결함 보고서 작성한 그 회사였죠.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 국방 신뢰도 급락. 국제방산 협력 논의에서 배제.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을 재검토한대요. 신뢰 문제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었죠. 터키도 협력 논의를 중단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호주는 아예 인도네시아를 파트너 후보에서 제외했대요.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결과 소송 패배 없음, 제재 없음. 하지만 더 치명적인 결과, 어느 공동 개발에도 불리지 않음. 마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고
그가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상황 봤어? 제가 물었습니다. 봤지. 마크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더라.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말이야.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계약 위반으로 소송당하는 것보다 신뢰를 잃는 게 더 치명적이야. 아무도 안 부르잖아. 맞아.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누가 저런 나라랑 같이 일하고 싶겠어.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는데. 전화를 끊고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한 달 후 추가 기사가 떴습니다. 인도네시아 차기 전투기 도입 계획 무산. 예산 부족 아닌 파트너 부재. 아무도 인도네시아랑 계약 안 하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살 데가 없었죠. 신뢰를 잃은 대가였습니다. 국방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KF-21 사례 분석이 주제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부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교훈이 많아. 기술 싸움이 아니었어. 신뢰 싸움이었지. 다른 참석자가 말했어요. 인도네시아는 법적 책임을 안 졌는데 더 큰 걸 잃었어요. 국제 신용이요. 루카스 정리 좀 해줘. 부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준비한 내용이었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실패를 조작하려 했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한국을 공격했죠.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른 참석자가 물었어요. 반대로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실패를 전부 공개했어요. 숨기지 않았죠. 그게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나았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니까요. 하지만 실패를 조작한 국가는 다시 선택되지 않습니다.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죠. KF-21 사례 최종 분석 신뢰의 경제학.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본 조사는 KF-21 결함 논란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결론은 명확하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였다. 인도네시아는 계약 불이행을 숨기기 위해 결함 보고서를 조작했다. 목적은 프로젝트를 실패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한국은 투명성으로 대응했다. 모든 개발 기록을 공개했고 실패까지 보여줬다. 이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들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은 한국을 선택했다. 다른 국가들도 따랐다. 인도네시아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국제 신용을 잃었다. 어떤 공동 개발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 교훈은 이것이다.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조작한 국가는 다시 선택되지 않는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부국장한테 보냈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완벽해. 이거 교육자료로 쓸게.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몇 달 전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던 순간이요. 치명적 구조 결함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기술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 될 줄은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방위사업청 김민준이었습니다. 헤일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더니 박사님 발표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투명한 기록이 이긴 거예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노력이 인정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노트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적었어요. 사건 종결. 필리핀 KF-21 도입 확정. 다른 국가들 줄줄이 관심. 인도네시아 국제 신용 상실. 공동개발 파트너 자격 박탈. 교훈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다. 조작은 용서받지 못한다. 신뢰는 투명성에서 나온다.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할 시간이었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 배운 게 많았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정직한 게 낫다는 것, 그리고 조작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워싱턴 저녁 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날고 있을 겁니다. 투명한 기록을